그 다음 요소로는 논증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의도로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논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의 목적은 특정한 진술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는 진리 혹은 진리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충분한 논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하는데 타당성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의 어떤 증거 자료들로 제시된 내용들이 어떻게 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그것이 타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논증이 이루어지는데, 본문을 통해서 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왜 믿어야 하느냐, 그 진리가 왜 사실이냐를 회중들에게 증거를, 정당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논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증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득의 목적이 있습니다. 설명된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된 진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왜 옳은지, 이 진리가 왜 타당한 것인지, 이 진리를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논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반박입니다. 반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거나 설명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한다든지 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과 싸움을 한다든지 언쟁을 한다든지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차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제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증이다. 그래서 제리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뭐 설교학을 연구한 분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동안 자신이 맡았던 형사 사건들 중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이 논증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 논증의 기술은 삶의 기술이다. 우리는 삶이 그것을 요구하고 삶 자체가 논증이기 때문에 논증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인적인 만남 또는 교회에서의 만남 혹은 사업상의 만남 또는 인간관계 또는 심지어 가족들 속에서도 여러분,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꼭 거기엔 논증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증해야 한다. 어떤 점들을 논증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반대 가능한 점을 논증해야 한다. 내가 설명하는 진리들, 선포하는 진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 부분을 들어서 논증할 것입니다. 또 회중들이 즉시 동의하지 못할 주장들은 무엇이냐? 회중들이 설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증을 통해서 왜 이 진리가 중요한지,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순종해야 하는지, 왜 따라야 하는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여러분 논증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논증을 시도할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논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설명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시간 낭비죠. 이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회중들이 동의하지 못할 주장들은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주장하지 못할 주장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회중들에게 논증을 시도해 주면 되겠습니다. 논증은 논리적 사유에 기초한다. 그래서 논리에 따라서 선포된 진리의 타당성을 제시해 주면 될 것입니다. 논증은 어떻게 하느냐? 논증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권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권위의 방법은 청중이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결정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에 부모님이 아시면 아마 야단 맞을 거야. 부모님을 대면 아이가 하려던 결정이나 행동을 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의 권위로 논증하는 것이죠. 설득하는 것이죠. 반박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오류나 거짓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의 측면들에 대한 오류나 거짓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반박하면서 논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싸움을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그것이 오류인지를 내가 거론하고 있는 주제의 측면에서 지금 성경의 진리가 옳다는 점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반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신념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또 설교할 때 혹시 내가 지금 선포하는 진리와는 다른 신념이나 믿음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존중하는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본문의 진리가 왜 옳은지를,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신념이 왜 그런지를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차분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박입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내가 선포하고 설명하고 제시하는 진리와 다른 확신이나 주장이나 신념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방문해 와 회중석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사단의 자식이라고 치부할 때에 다시는 그분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나 단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논쟁점이 필연적으로 잘못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이 어떤 결과로 인도되는지를 보여주거나 어떤 결과가 어떤 원인의 결과인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인과관계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계층 구조의 방법이 있습니다. 더 큰 예를 들어서 더 작은 것을 호소하거나 작은 것의 예를 들어서 더 큰 것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호환성이 있습니다. 호환성의 방법은 두 가지가 서로 호환되거나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은 실용성의 방법이 있는데요. 실용성으로 이제 개인적인 흥미나 또 편견이나 또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혹은 반모델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어진 예에 반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본문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호소하는 방법이 반모델의 논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론은 귀납법, 연역법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유추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대조하거나 비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유추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측면들을 하나님 나라의 측면과 비교하거나 대조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유추의 방법입니다. 그 외에 논증의 특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오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통해서 논증하는 것이고요. 포스테리오리라고 하는 것은 관찰, 경험, 증거로부터 논증하는 것이고, 또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과로부터 논증하는 것이고, 또 포르티오리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한 예를 통해서 논증을 시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x concessio, from con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 근거로부터의 논증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부당성으로의 환원 논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 16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 신앙이 다 무의미하다. 그런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무의미해진다. 그런 논증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논리보다는 개인적 고려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이 개인적 고려에 호소하는 것도 논증의 한 방법이지만, 논리학에서는 이 개인적인 호소를 논리적 오류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자신의 정견을 이렇게 선전한다든지, 혹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런 선전들을 이제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또 TV 토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다가 지금 제시된 토론의 주제를 벗어나서 갑자기 상대방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을 드러낸다든지, 그 부분을 거론한다든지, 주제에 벗어나서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들을 회중들에 제시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